토익 점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홍스맨 토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진행시켜요.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홍수맨입니다. 오늘 영어 문법 안에서 그간 가장 어려웠던 영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어 문법 안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영역이 혹시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법을 너무 불필요하게 암기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배웠다고 착각을 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정법에 대해서 모든 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반가운 소식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법에서 영어는 우리말보다 더 친절합니다. 그래서 영어 안에서 가정법은 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말 안에서의 가정이 온전히 의미로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가정법이 친절하게 구성되어져 있다. 근데 우리말로도 가정법이 어떤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쉽게 설명하면 사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돈이 부족하고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의 반대는 뭘까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저 물건을 살 수 있을 텐데가 사실의 반대가 되겠죠. 이게 가정입니다. 우리 사실의 반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약간 나의 의견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너무 큰 확신을 줘서 말하면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만약 지금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100% 더 불행할 거야. 너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그건 해봐야 아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할 때는 확신을 낮춰서 나의 의견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 서로 간에 부담 없는 대화의 흐름이 되겠고 그게 곧 상황에 따라서는 예의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의 의견을 낮춰서 확신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가정을 말할 때 내가 가정을 지금 말하고 있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의 반대를 말하고 있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반대를 말하고 있으니까 당신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가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그 가정법 안에 가정법에서만 쓰이는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에 외웠었던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정법 과거를 뭐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동사 나오고 뒤에 조동사 과거형 나오고 이런 공식처럼 외워서 빈칸 뚫어두고 거기에 답을 쓰는 그런 형태로서 가정법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가정법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가정법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법에 대한 이해 없이 공식처럼 외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정법이 무너졌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가정법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가정법 공식처럼 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유를 듣다 보면 가정법은 끝날 수 있겠다. 시작.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법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if가 떠오를 겁니다. 가정법의 주인공은 if가 아닌가? 대표적으로 if를 많이 받고 그렇게 써왔는데 물론 가정법에 if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법에서 if는 주연이 아니라 가정법을 가볍게 도와주는 정도?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정도지 메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가정법을 제대로 이해했을 리가 없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가정법의 진짜 주인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의 진짜 주인공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가정법의 주인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의 주인공은 조동사의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시제적인 포인트가 가정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가정법의 주인공은 메인 주인공은 조동사의 과거형 시제. 물론 가정법의 메인 주인공은 사실 구조보다는 의미죠. 내가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법의 메인이지만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조동사의 과거형과 시제가 구조적인 거를 담당하면서 우리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반대를 지금 말하고 있어의 어떤 가장 핵심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이 뭘까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would라든지 could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쓰이거든요. would, could, should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의 과거형인데
영어 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은 실제 과거를 나타내기보다 나의 의견을 낮출 때 많이 씁니다. 의견과 확신을 낮출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마 뭐뭐일 텐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아마 나도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의 느낌으로 나의 의견을 낮춰 말할 때 쓰는 표현, 또는 나의 의견을 낮추다 보면은 확신을 낮출 때도 있겠지만 그게 곧 공손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의견을 낮추거나 공손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표현으로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정법이 뭐라고 그랬죠? 사실의 반대. 사실의 반대를 말할 때는 확신에 차서 말해야 되나요? 확신을 낮춰 말해야 되나요? 확신을 낮춰 말해야 된다. 근데 영어 안에서 확신을 낮출 때 쓰는 담당자가 누구라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그러면 가정법에서 조동사 과거형은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그 다음 시제는 아직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법 안에서 시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동사의 과거형, 시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서 가정법을 이끌어가고 있다. 가정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정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옷을 입고 지나가면 절대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보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색상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옷을 입고 지나가면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특이한 색의 옷을 입고 누군가가 지나갔다면 돌아보지 않을까요? 그럼 가정법은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평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을 뒤집는 이야기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듣는 사람이 이야기를 살짝 대충 흘려듣는 게 아니라 뭐야, 사실과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돌아보게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가정의 역할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면 평범한 옷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평범한 시제는 어떤 건가요? 현재를 현재 시제로 쓰고 과거를 과거 시제로 쓰고 미래를 미래 시제로 쓰면 그게 곧 평범한 시제가 되겠죠. 그 시제를 시제에 맞게 그대로 매칭해서 써주면 굉장히 평범하고 흔하고 그냥 당연한 상황들이 흘러갈 겁니다. 이때는 크게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가 보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이야기할 때는 평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를 현재로 쓰면 평범했죠. 근데 현재 이야기를 일부러 틀리는 겁니다. 과거로 써버리면 뭐야, 현재 이야기를 왜 과거로 이야기하지?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과거 완료와 같은 걸 쓰면 왜 굳이 과거 완료를 썼지? 왜 과거보다 더 멀게 느껴지게 쓴 거지? 일부러 틀리는 겁니다. 우리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문법 같은 거를 일부러 틀릴 때가 있어요. 효과를 주려고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평범하게 쓰면 너가 가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평범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볼게. 의 장치 중에 하나로서 한 시제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시차가 있듯이 사실과 사실의 반대 상황에는 시차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차가 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빠르게 종합해 볼게요. 자, 가정이 뭐라고요? 사실의 반대. 그럼 사실의 반대는 확신에 차서 말해야 되나요? 의견을 낮춰야 되나요? 의견을 낮춰서. 영어 안에서 의견을 낮추는 데 쓰이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나요? 조동사의 과거형. 자, 평범하지 않으려고 시제를 어떻게 쓴다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할 때는 과거를 쓰고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반대로 말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쓰기로 했다. 일부러 시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정법의 주인공 if는 가정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가정법의 if가 메인이 아니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정법의 if가 만약 메인이라면 모든 가정법에 if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가정법에 if 없이도 가정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배웠을 때 if를 한번 꺼내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if는 종속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접속사의 역할.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주어 동사 두 팀을 쓰고 싶을 때 접속사 역할이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한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주어 동사를 두 팀을 쓰고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를 마침표 하나 안에는 한 팀만 공식적으로 쓸 수 있고, 두 팀을 쓰고자 할 때 이 두 팀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접속사 중에 하나가 if입니다. if가 들어가면 주어 동사 두 팀을 쓸 수 있게 연결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오히려 if를 쓰고서 주어 동사를 한 팀만 쓴다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if를 썼을 때는 주어 동사 두 팀을 가져가고 싶다. 그럼 가정법에서 말을 길게 하고 싶을 때 있죠. 가정법에서 말을 짧게 하는 거 말고 접속사가 들어가면 말이 길어지니까 말을 길게 하고 싶을 때는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가정법이랑 가장 그나마 의미가 잘 어울리는 접속사가 대표적으로 if가 있다는 거죠. if의 뜻이 만약 주어 동사 한다면의 느낌의 조건부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if가 들어갔을 때 그나마 가정법이랑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접속사 중에 대표로 if가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예전에 여러분들이 외웠던 대로 공식처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if를 쓰고 주어를 쓰고 과거동사 쓰고 그 다음에 또 주어를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이게 예전에 외웠던 공식처럼 봤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영어를 넣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ad와 would를 넣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would를 넣었는데요. 자, 일단 하나씩 제가 모든 들어간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if가 왜 들어갔다고요? 주어 동사를 두 세트를 쓰려고요. 지금 I라는 주어가 2개 들어갔고 동사가 had와 would 2개 들어갔습니다. 주어 동사를 두 팀을 쓰려고 if를 집어넣었습니다. if의 역할은 그게 끝이에요. 주어 동사 두 팀을 연결하는 역할 플러스 만약 주어 동사 한다면에 뭐뭐 한다면의 의미를 만들려고 들어갔다. 왜 과거를 썼을까요? 지금 이야기에 반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야기에 반대를 하려면 현재이지만 과거를 쓰기로 했죠. 방금 전에. would라는 조동사 과거형이 왜 들어갔을까요? 지금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낮춰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의 사인으로서 would가 들어간 겁니다.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현재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럼 해석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 뭐를 가지고 있냐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없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여행 갈 거야. 전 세계를 트래블 할 거야의 마무리. 현재 상황은 돈이 없고 여행할 수 없는데 돈이 있다면 여행할 거야의 느낌으로써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해본 겁니다. 왜 아마를 넣을 수밖에 없냐면 돈이 있어도 막상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돈이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을 낮춰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100% 확신해도 그 상황에 현재 놓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낮춰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암기한 영역이 하나라도 있나요? if가 왜 들어갔는지 우리가 이해했고요. 왜 have가 아니라 had를 쓰는지 이해했고요. 왜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would를 씀으로써 의견을 낮춰줬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핵심은 현재 상황을 뒤집는 것,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이 되겠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매일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의 반대는 내가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마 운동할 텐데 매일 이렇게 쓰고 싶을 때는 현재의 이야기지만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have가 아니라 또 had를 써주고요. 나의 의견을 낮춰서 시간이 있어도 운동 안 할 수 있죠. 나의 의견을 낮춰 말할 때 would를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어떨 때는 could를 쓰고 would를 쓰고 아직 그에 관심 두지 마시고 그건 의미의 차이일 뿐이지 조동사 과거형에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내가 차가 없어서 친구를 자주 못 가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는 그녀가 가지고 있다면 차를 그녀는 아마 방문할 텐데 그녀의 친구들을 더 자주. 현재는 방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키워드를 뒤에 드릴 테니까 우리말을 베이스로 영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지금 멈춰두고 영작 해보시고 영상 끝나시면 다시 스타트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멈추고 영작 시도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If I had money, have가 아니라 현재의 반대 상황이 되겠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돈을 나는 아마 살 텐데 뭐를 사냐면 new phone을 살 텐데 새로운 폰 하나를 살 텐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못 사고 있다. 아마 had와 would가 가정법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정법을 스피킹할 수도 있고 라이팅할 수 있는 실력이 돼버린 겁니다. If I had your address, 내가 가지고 있다면 너의 주소가 없어 지금. 내가 아마 보내줄 텐데 would send, 보내줄 텐데 여기 sent로 제가 잘못 넣었네요. send, 보내줄 텐데 누구에게 뭐를? 우리가 수요동사라는 것도 배우고 왔죠. 누구에게 뭐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 동사였습니다. 너에게 뭐를 선물을 하나 보내줄 텐데 지금 주소가 없어서 선물을 못 보내고 있는 상황에 반대를 말하면 현재이지만 과거를 써서 had를 써주고 아마 그렇게 할 텐데 라는 조동사 과거형의 would를 써줬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정법 과거가 이해가 되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도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배우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배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동사라는 것 있죠. 영어에서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동사 순정 상태만 쓰기로 했거든요.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일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의 느낌으로 조동사가 모든 걸 해주겠다의 의미로 동사는 동사 원형만 쓰기로 했다. 영어 안에서 핵심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쓰고자 할 때가 있죠. 나는 반드시 일해야만 합니다를 나는 반드시 일했었어야 했는데 어떤 과거적인 느낌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적인 느낌을 여기에 썼더니 슈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 뒤에는 과거 같은 거 쓰지 말고 동사 원형을 써라.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불법이다. 당장 그거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놨더니 여기에는 여전히 과거적인 느낌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럼 과거적인 느낌을 쓸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should는 동사 원형을 써라. work는 과거적인 느낌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모르겠고 그냥 동사 원형 써. should의 입장이고. 나도 너의 입장 모르겠고 나는 과거형 쓰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둘이 싸우고 있어요. 합의점이 없는데 싸우고 있으면은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약간의 과거라든지 이전의 상황을 쓰고 싶은데 쓰기가 어려울 때는 have pp라는 걸 빌려 쓰기로 정해졌어요. 이거는 담당자를 정해둔 겁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회사의 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라고 담당자를 정해둔 것처럼 동사가 과거라든지 이전의 느낌을 쓰고자 하는데 그 상황이 어려울 때는 have pp를 쓰기로 담당자를 정해둔 겁니다. 그럼 여기 have pp가 출동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have pp를 써주면 상황이 어느 정도 중재가 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맞춰주는데요. 아까 should의 입장이 뭐였죠? 조동사의 입장은 동사 원형을 써라. 그리고 work의 입장은 이전의 과거적인 느낌을 좀 주고 싶은데 쓰기가 어려워서 have pp의 느낌이 그 역할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정해둔 겁니다. 그러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서 의미적으로 이전의 과거적 느낌까지도 전달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동사가 과거라든지 이전의 상황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걸 쓰기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는 have pp를 빌리기로 했다를 가볍게 좀 알아두세요. 이게 지금 가정법에서도 있다가 나오고요. 나중에 우리가 부사어 자리 예전에 어렵게 배웠던 분사구문 그런 파트에서도 have pp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동사가 이전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할 때 상황이 애매할 때는 have pp를 빌려 쓴다. 조동사 의미 차이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could, would, might가 한 번씩 보일 텐데요. could는 능력, 가능성,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의 능력과 가능성을 말하는 거고요. would의 pp는 그냥 일반적인 추측, 아마 그랬을 텐데 might는 약간 그랬을 수도 있겠다, 했을지도 모르겠다의 약한 추측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골라 쓰시면 돼요. 예전에 외웠던 가정법 과거 완료, if 나오고 주어 had pp 나오고 주어 조동사 과거형 have pp. 저도 예전에 이걸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열심히 외워서 시험에 답을 쓰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외우면서도 앞부분은 왜 had pp가 나오고 뒤에 have pp는 왜 나오는지가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잠깐 궁금하고 외우고 그냥 끝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if를 왜 썼나요? 알려주세요. 주어 동사를 두 팀 쓰려고. 그럼 여기 had pp를 왜 썼을까요? 과거 이야기의 반대를 하고 싶어요. 과거 이야기의 반대를 과거로 쓰면 그 효과가 확실한 전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일부러 쓴 겁니다. 우리 과거 완료를 쉽게 잘 쓰진 않아요. 100년 전에 일어난 일도 그냥 과거를 쓰면 되거든요. 여기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과거보다 일부러 더 뒤로 밀어냈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의 의도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내가 해보겠다. 그다음 조동사 과거형, 가정법의 조동사 과거형이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나의 의견을 낮춰 말하려면. 지금은 현재의 반대인가요? 과거의 반대인가요? 과거의 반대죠. 과거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반대도 과거의 이야기 맞죠?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조동사 과거형 뒤에 과거의 뉘앙스를 더 전달하고 싶은데 조동사 뒤에는 과거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쓰고자 할 때는 뭘 빌려 쓴다? have pp를 빌려 쓰면 된다. 그래서 have pp가 들어간 겁니다. 문문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너의 주소를 내가 아마 보냈을 텐데 너에게 선물을. 자, 역할에 따라서 색깔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이 had가 have의 과거 완료거든요. 그래서 과거 완료로 쓴 이유는 과거로 쓰기에 부족했어요.
과거의 이야기를 팩트를 전달하면 과거를 썼겠지만 과거의 이야기의 반대를 말하고 싶을 때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실제로 과거에 없었는데 가지고 있었더라면 당신의 주소를 나는 아마 지금 주황색 이 부분이 아마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의견을 낮춰서 나는 아마 빨간색 부분이 과거적 뉘앙스를 쓰기 위해 have pp를 쓴 거죠. 아마 과거에 보냈을 텐데 너에게 선물을 끝났습니다. 물론 가전법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가전법의 과거 완료 뭐 이런 세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전법은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장치들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의 반대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화를 훨씬 더 이전에 보지 않아서 추천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반대를 말하면 내가 봤더라면 그 영화를 더 일찍 봤더라면 나는 아마 우드까지가 아마 어려워 보이죠. 되게 가전법 핵심이 진짜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들 had seen이라든지 would have pp라는 거를 살면서 영어로 말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가전법이 어려운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때 진짜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길을 잘못 가서 교통체증에 묶인 적이 있었어의 반대는 내가 아마 취했더라면 다른 루트를 취했더라면 나는 아마 갇혀있지 않았을 텐데 트래픽 안에 갇혀있지 않았을 텐데가 되겠습니다. 엄청 어려워 보이죠. I wouldn't have been stuck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만약 이전에 귀 기울였더라면 우리 어머니 말씀 쪽으로 귀를 기울였더라면 나는 아마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 실수를 이미 과거에 다 한 거죠.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실수를 만든 다음에 그 상황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여기도 가전법 과거 완료가 쓰였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뒤집었죠. 내가 듣지 않았더라면 그 싱글 코र्스를 대학교에서 듣지 않았더라면 그 매킨토시는 아마 절대로 가지지 않았을 거야. 그 복수 선체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고 또는 자동적으로 자간 맞춤 되어진 폰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야. 그럼 실제 팩트는 내가 과거에 수업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매킨토시가 이런 좋은 기능들이 들어갔다의 반대를 이야기하고자 과거의 반대를 이야기하고자 had pp라는 과거 완료를 썼고요. 뒤에 would라는 조동사 과거형을 쓰면서 나의 의견을 낮췄고 그 뒤에 과거적 뉘앙스를 더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have pp가 들어간 문장이 되겠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연설 안에서 가전법 과거 완료가 또 쓰였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것도 이 중에 어떠한 것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내가 해고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애플로부터 실제 과거의 팩트가 뭔가요? 애플로부터 해고를 당했고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 대한 반대는 해고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를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전법 과거 완료를 위해 hadn't been fired라는 과거 완료를 썼고요. 그리고 조동사 과거형 would가 들어갔고 would 뒤에 또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의 어떤 포인트로서 have pp가 들어갔습니다. 가전법 과거 완료를 알고 보니까 이게 느껴지죠. 오늘 수업을 듣고 가전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게 확실히 문장이 달라 보입니다. 해석해 보시고 괜찮은 가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have pp 같은 것이 뒤쪽에 없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전법이 이렇게 친절합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인지 과거 사실의 반대인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다 더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유는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듯이 영어에서는 말꼬리격을 담당하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더 알려줘야 돼요. 우리말은 조사로서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나는 아마 운전했을 텐데 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운전했을 텐데의 상황이에요. 현재 사고가 나서 반대를 이야기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의 이야기지만 과거를 쓴 이유 그리고 확신을 낮추기 위해 would가 들어간 것도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이라는 것에만 꽂혀있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라는 포인트를 못 잡으셨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요. 자, 우리 I am tired라는 문장, 나는 지금 피곤함을 느낀 상태를 과거로 이야기해 볼까요? I was tired인가요? 아니면 I were tired인가요? was tired지 were tired는 아니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은 과거를 쓴 건 알겠는데 was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were이 아니라 was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가정법에서는 여기에 was가 들어갈 포인트에 were이 이렇게 보이는 문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 영어에는 가정법 전용 동사들이 있었대요. 가정법 전용 동사들이 있었을 때의 장점이 뭘까요? 듣자마자 가정법이라는 걸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겠죠. 단점으로는 동사의 종류들이 더 많아지면서 괜히 더 쓰임이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정법 전용 동사들이 대부분 사라졌고 대표적으로 were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전에 가정법 전용 동사였던 were이 대표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were이 왜 가정법의 대표 동사로 쓰였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왜 was가 아니고 were를 썼는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 이야기했던 원리에 의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범한 상황이면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평범하지 않는 상황, 뭔가 특이한 상황에서는 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랬죠. 가정법은 평범하지 않는 사실의 반대를 말하고 있으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가 핵심이에요. 우리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was를 쓰면 굉장히 평범하지 않을까요? 원래 I 다음에 was를 쓰는 게 맞으니까요. 그게 평범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was를 쓰는 게 아니라 were를 써준다면 왜 was가 아니라 were를 썼지? 이 사람이 현재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싶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끔의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 그게 곧 가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도 그냥 were이 나오니까 외워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 원리, 언어를 쓰는 원리, 내가 가정을 쓰는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내 마음속 의도는 사실의 반대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상대가 반대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알았으면 좋겠다의 의도가 들어간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 문장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without은 없이, 뭐뭇이 없다면 없이의 느낌으로 쓸 수 있고, 할 수 있다, succeed 성공하다. 연결해보면 당신 도움 없이는 나는 아마 과거에 할 수 없었을 텐데 뭐를 성공하는 것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럼 팩트는 뭐예요? 과거에 당신 도움이 있었고 당신 도움으로 과거에 내가 성공했다의 반대가 되겠죠. 과거에 당신 도움이 있었는데 없었다면 나는 아마 할 수 없었을 텐데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법 외에도 이 안에 들어가는 표현들 중에 배우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be 플러스 형용사 다음에 뭐를이 궁금해서 목적어 자리를 투부정사를 넣는 것도 배웠고요. 자, 충분히 가정의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if가 없습니다. if 없이 가정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정법의 제일 중요한 건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가 전달이 되면 사실 그게 가정이에요. without도 가정법의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가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순간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돈이 있는데 없어? 가정. 그래서 뭐뭇이 없다라는 표현, 뭐뭇을 빼고 없이의 느낌의 전치사가, 자, 가정법에 쓰이는 대표 전치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without, but for. 이 두 가지가 뭐뭐 목적어 없이. 내가 가정을 길게 말하고 싶을 때는 if를 써서 주어 동사 두 팀을 갖추겠지만 가정법을 내가 좀 짧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전치사가 들어가서 더 컴팩트하게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without을 썼을 때의 장점은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짧은 게 단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짧아진 게 장점이라는 건 바로 보이겠죠. 그렇다면 짧아진 것이 왜 단점이냐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지금 이야기의 반대인지 과거 이야기의 반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 이야기의 반대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wouldn't라는 조동사 뒤에 여기 have pp라는 이전의 느낌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반대가 아니라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걸 뒤에 have pp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뒤에 와서야 과거에 있었던 일의 반대라는 거를 뒤쪽에 알았기 때문에 초반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조건에도 쓰이고 가정에도 쓰이거든요. 조건과 가정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if를 보는 순간 가정과 조건이 둘 다 가능하므로 이거 조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if는 가정법에 도움을 주고도 있지만 동시에 조금 흐리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핵심의 주인공은 노란색 부분이죠. if가 가정법의 주인공이 아니라 노란색 부분이 가정법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요. 원칙상은 이게 맞죠. 근데 가끔은 if를 지워버리고요. 가정법의 핵심 중에 맨 앞에 있는 조동사 같은 것, had 같은 거를 뜬금없이 맨 앞으로 보내버릴 때도 있어요. 이때도 평범하지 않은 구조예요. 이렇게 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의문문이 아니라면 이렇게 쓰는 일이 없고 주어 동사 두 팀도 함부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쓰는 게 원칙에서 엄청나게 벗어난 표현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게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원칙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평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가정법의 의미가 더 잘 흡수가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if를 지워버리고 가정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 보이게 함으로써 가정법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내가 특이한 구조로서 보여주겠다. 자,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풀기를 원치 않은데요. 굳이 우리가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면 배웠으니까 if가 들어갔고 조동사의 과거이 들어갔고 이전의 느낌 have pp가 들어갔다는 건 과거 이야기의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 이야기의 반대는 과거 완료를 써주기로 했죠. 시제적인 부분이 과거 완료가 필요한데 과거 완료는 had pp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A, B, C, D 중에 과거 완료는 B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해를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해낼 수 있다. 말도 할 수 있고 라이팅도 할 수 있고 읽을 수도 있고요. 뭐 예전에 기성 문제로 나왔던 토익이라든지 수능 문제까지도 가정법을 케어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가정법이라는 것 예전에 배운 것과는 훨씬 더 가볍게 느껴졌을 겁니다. 뭐 가정법에는 깊게 들어가면 조금 더 있습니다. 혼합가정법이라든지 뭐 IB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배워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오늘 가정법의 핵심의 원리는 의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사실의 반대가 앞으로 느껴지면 전부 다 가정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나의 의견을 낮추고자 하는 의미적 포인트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또 가정법에서 이런 부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려운데 막상 별거 없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가정법을 몰랐는데 이 가정법을 이해하는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가 뭔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이 포인트에 느끼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를 하셔서 잘하면 영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한번 해보시고 시도해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또 가정법에서 이런 부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려운데 막상 별거 없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가정법을 몰랐는데 이 가정법을 이해하는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가 뭔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이 포인트에 느끼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를 하셔서 잘하면 영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한번 해보시고 시도해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